바로 직전 강의에서 봤던 표죠. 팀별로 가팀과 나팀이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값에 해당하는 분류값 A, B, C 값을 구하는데 가팀에 해당한다면 왼쪽 표, 그리고 나팀에 해당한다면 오른쪽 표를 참조해서 분류를 구하는 vlookup 함수와 if 함수식, 중첩 수식을 작성했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바로 이 직전 강의에서 구해놓은 결과가 되겠고요. vlookup 함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의 조합으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2열에는 똑같은 작업을 이번에는 인덱스 매치 함수의 중첩 수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식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원리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팀에 해당하는 구간 값을 매치 함수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값이 몇 번째 행에 해당하는지 그 위치 번호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인덱스 함수를 중첩해서 이제 표시할 분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분류 참조표 역시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팀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할지를 역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매치 함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인덱스 함수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둘 다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 양쪽에 모두 다 if 함수를 적용해서 팀을 선택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꽤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작업해보죠.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if 함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치 함수를 먼저 씁니다. 매치 함수의 인수 안에다가 if 함수를 쓰고요. 인덱스 함수의 인수 안에다가 if 함수를 역시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검색하려고 하는 값 C열에 있는 값을 입력하고요. 이제 이 값을 이 두 개의 참조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if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B열에 있는 팀 값이 가팀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참이라면 왼쪽 회색 표에 있는 G열 영역을 탐색하도록 해야 되겠죠. 절대 참조로 고정하고요. 만일 가팀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J열에서 탐색을 해야 되겠죠. 역시 절대 참조로 고정합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마무리하면 매치 함수의 두 번째 인수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수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영역에서 근사값 형태를 검색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력해서 매치 함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번호의 위치 번호를 찾는 작업까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위치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작업만 남았죠. 인덱스 함수 사용합니다. 뒤에 있는 매치 함수식은 아래로 한 칸 내리겠습니다. 키보드 Alt 엔터키 눌러서 아래줄로 내려주고요.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서는 이제 표시할 분류값이 있는 영역을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영역이 두 곳이었습니다. 왼쪽 표와 오른쪽 표 두 곳이죠. 이곳을 모두 다 지정해줍니다. 먼저 H열 선택해서 F4키로 절대 참조 고정해주고요. 그리고 쉼표로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팀에 해당하는 영역 K열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절대 참조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쉼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 구분이 아니라 영역 구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체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 쉼표를 입력해서 이 내용이 바로 인수 1과 2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인수 1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표시할 값이 있는 행 위치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치 함수로 앞서 구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인수 표시할 값이 있는 열 위치 번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인수 1에서 이렇게 열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범위로 지정했기 때문에 열 번호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 인수 아주 중요한 인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 이 두 개의 범위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팀이 똑같이 가팀에 해당하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가팀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범위 중에서 첫 번째 범위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왼쪽 표에 H열에서 값을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범위 중에서 첫 번째 범위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1을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팀이 가가 아니라면 두 범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범위, 즉 K열에서 값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두 범위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범위를 쓰겠다는 의미로 2를 입력합니다.
if 함수의 괄호 닫고요. 이렇게 해서 인덱스 함수의 총 4가지 인수가 모두 작성이 됐습니다. 인덱스 함수의 괄호까지 마지막으로 닫아서 수식을 마칩니다. 결과를 아래에도 채워주죠. 지난 시간에 구했던 vlookup 함수식 결과와 완전히 똑같은 바른 결과가 얻어졌죠. 수식이 아주 길어졌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if 함수와 vlookup 함수를 중첩하는 형태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작성한 수식에서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조표가 먼저 구간이 먼저 나오고 분류가 나오는 형태로 두 개 참조표가 똑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왼쪽 표는 구간이 먼저 나오고 오른쪽 표는 구간이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분류보다 나중에 나오는 경우,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참조표 구성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번 시간에 작성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의 중첩 수식으로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f 함수와 vlookup 함수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